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저는요 한 12년 전부터 해왔던 것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었어요. 유치원생처럼 제가 원하는 것을 그려놓고 항상 이제 봤었습니다. 이제 시각화라고 하죠. 이런 책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했지만, 돌이켜보면 제가 그렇게 그렸던 것들이 거의 90% 이상은 이제 현실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된다는 것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니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김은정이라고 하고요. 국내 1호 비주얼라이징 강사이고 또 작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제 이런 책을 내셨어요. 생각을 성과로 바꾸는 마법의 꿈지도. 여러분들 이제 이런 책을 좀 관심 있고 자기 개발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런 류의 책들을 좀 읽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좀 더 일반인들의 눈높이에 잘 맞춰서 나온 책이라 여러분들이 그 꿈을, 어떤 꿈을 또 만드는 것 자체, 또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비주얼라이징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국내 1호. 네. 그게 어떤 뜻이죠? 네. 비주얼라이징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시죠, 여러분? 네. 네. 비주얼라이징은 영어로 visualize, 시각화하다에서 시각화하다, 네. 시각화하다에서 뒤에 ing를 붙인 visualizing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시각화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시각화라는 것도 한자어이고 그러네요. 많이 생소하실 거예요. 아주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네. 맛있는 음식을 상상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이렇게 상상을 하면 네. 우리가 입안에 침도 고이고 뭔가 거기 바로 식당에 가서 먹고 싶은 마음도 들고 하는 그 일련의 상상과 그 마음의 동요, 네. 이 모든 것을 시각화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저는 좀 더 특별하게 제가 디자인 경영학을 공부를 했었는데 네. 조금은 손으로 표현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서 네. 그 상상한 것을 손으로 그림으로 그리기까지 네. 이것을 다 합쳐서 비주얼라이징이라고 표현하고 그것을 가르쳐 드리고 제가 네. 글로도 나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비주얼라이징이라는 이런 직업, 또 이런 것들은 외국에는 또 많이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영어로는 conceptual framework라고 네. 표현을 하는데요. 좀 많이 생소하고 이제 이런 말들은 우선 둘째 치고라도 제가 그 영국에서 교수님들께 배웠을 때는 자기가 생각한 것을 남에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좋다라고 배웠었어요. 왜요? 우리가 말할 줄 알고 네. 또 글로 쓸 줄도 아는데 그림으로 그리는 것은 어떤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의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책 내용에 나오죠. 이제 꿈지도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내 꿈을 이제 그림으로 이제 그리는 건데, 네. 이 꿈 그렇게 그리면 이제 우리 현실로 이루어진다라는 네. 이제 뜻인데 예. 정말 그렇게 되나요? 진짜 그쵸. 정말 질문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꿈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루어질까? 저도 헛웃음이 나왔고 너무 그죠.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제가 처음에 이 문장, 당신의 미래를 그려라라는 문장을 어디서 보았냐면 네. 지금으로부터 수년 전에 아이들이 아주 어리고 저는 정말 경력 단절이 된 듯한 그 육아휴직 기간 중에 네. 설거지하면서 테드 강연을 들었었어요. 네. 근데 귀로 듣는데 그 사람이 미래를 그리면 정말 꿈꾸는 미래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저는 계속 같은 삶을 살다가 네. 이제 몇 년 후에 그때 그 강의가 불현듯 떠오르는데 혹시 그래요? 한번 그려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강의를 다시 찾아서 듣고 다시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렇게 그리자마자 인생이 짠하고 변한 것은 아니고요. 네. 이제 그게 뭔가 제 마음속에 그 뭔가 몽글거림 같은 게 느껴졌어요. 네. 내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이 그림 하나로 뭔가 달라진 것 같다라는 그 분명한 자각은 확실히 느낄 수 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테드 강연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네.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거기에서 보니 남에게 내 꿈을 그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컨설턴트 자격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취득을 했고 네. 그렇게 제 그림을 하나씩 그려나갔고
재능 기부 활동으로 다른 사람들의 음. 꿈을 그려드리기 시작했어요. 네. 이제 여기까지는 그림을 그린 것 뿐이고, 그렇죠. 네. 네, 이제 여기서부터 음. 제 삶에 하나씩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어. 그냥 평범한 직장에 다니던 사람, 그리고 휴직 중이어서 그냥 전업맘이라고 보면 네, 되는 그냥 전업맘. 평범한 육아맘이었는데, 제가 자꾸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림을 그리면서 제 자아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제가 뭘 못하면 자책하지 않게 되었고, 아주 작은 예를 하나 들자면, 네. 그 제가 오아시스 프로젝트라고 처음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네. 오아시스 학교라는 것을 만들고 싶더라고요. 네. 네. 그것은 네이버 카페를 시작으로 됐는데, 처음에는 6명이서 독서 모임을 한 게 시작이었었어요. 그래요. 그냥 평범한 엄마가 혼자 집 안에 있었을 때 그 모습이었는데, 그냥 독서 모임을 시작하고 하다 보니 꿈을 그리는 강의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명수가 자꾸 늘어나서 그 다음에는 다니쌤을 만나기까지 아이고, 네, 그 중간 과정이 아주 많은데, 이런 게 내 삶에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났어요. 예를 들자면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된다거나, 네. 아니면 꿈꾸던 온라인 플랫폼 인클 아니면 클래스 101 같은 데서도 강의를 할 수 있게 그러게요. 되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되어서 신기하고, 지금은 비록 제 한 명, 정말 비주얼 드리머라는 제 삶이 꿈을 그리면서 바꾸어 나가고 있지만, 네. 점점 제가 바이올렛이라는 이름을 쓰고 네. 있는데, 바이올렛님, 제가 꿈지도를 그리면서 작가가 되었고, 그리고 뭔가 새로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저도 모임의 리더가 될 수 있었어요 라는 말씀이 계속 하나둘 늘어나고 있어서 신기해하고 있던 차에 이 좋은 것은 좀 같이 나누고 싶다라는 그렇군요. 마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그 그려냈던 꿈 지도들이 대표님들에게 지금 하나씩 현실로 다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하는 일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그리고, 그 새로 꿈을 그릴 때 저는 제 자신하고 대화를 아주 깊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정말 메타인지를 가동하는 것처럼 내 삶이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앞으로는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라는 생각을 항상 하는 편입니다. 이게 이제 뭐 국내보다 이미 외국에서 먼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일상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아까 말씀하셨던 비주얼라이징.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이제 생소한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또 질문하실 것 같아요. 그게 말이 되느냐? 꿈을 그렇죠. 지도를 그리는 게 어떻게 현실로 이루어지느냐라고 수없이 반문하실 것 같은데, 강의하다 보면 그런 분도 계실 것 같고, 네. 어떻게 답변하시나 이럴 때는 굉장히 난처한 질문이실 텐데. 예, 맞습니다. 제가 아는 이제 부동산은 딱 이렇게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면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손에 딱딱 잡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꿈지도를 만들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음표 많이 다실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네. 어떠세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네, 우선 이 질문도 진짜 감사해요. 그 질문을 주신다는 자체가, 내가 이거 그려보고 싶은데 혹시 그려서 안 되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 내가 그 정도로 내 삶에 진심이다 라는 뜻으로 항상 해석을 하면서 진심으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저는 꿈을 쫓아서 최근 1000일 정도, 한 네. 3년 정도를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통 돈을 앞에 세우고 돈을 쫓아서 내 인생을 거기에 맞춰 나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저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아온 셈이죠. 그런데 제가 뭐 비록 짧다면 짧지만 3년 정도를, 1000일 정도를 꿈을 앞에 두고 살아보았더니 수익은 그것에 따라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세상에 화두를 좀 던지고 싶었었어요. 꿈을 그리는 사람이 있더라.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기를 꿈을 그리면 이루어진다는데, 그렇다면 내 꿈은 뭐지? 라고 잠깐 멈춰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우리가 전부 너무너무 좀 경쟁하고, 그리고 어떤 그 수치화되는 것에 전부 매여서 사는 세상인데, 거기에서 그런데 잠깐만 내 꿈은 뭐였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렇게 꿈을 생각하면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더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제가 앞으로 아마 할 일이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다니쌤을 만나서도 계속 다니쌤께서도 그 조언을 많이 주셨는데요.
아마도 저는 점점 제가 할 몫은 며칠 이내에 어떤 크기의 성장을 어떤 모습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제 과제라는 것을 또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보여주고 네. 또 그걸 보신 수강생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 네. 이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기 힘들지만 과학보다 더 고차원적인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이제 이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 윗단계, 그게 바로 이제 이거이기 때문에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끔은 이렇게 수강생분들 중에서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은 없었어요? 내가 이거 기껏 그렸는데 이 그림대로 안 그려주면 어떻게 해요? 이게 걱정 어린 말로 하시는 분도 있지 않으셨어요?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답변하셨나요? 네. 우리 애한테 이 꿈지도 그리는 방법을 알려줄 건데 우리 애가 열심히 그렸는데 이 꿈 안 이루어지면 책임질 수 있냐고. 그러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시는. 아이한테는 이렇게 자존감 문제도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배울 때도 이렇게 배웠었어요. 그리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믿고 행동하라라고 이렇게 3단계를 배웠었어요. 영어로는 say it, 눈으로 봐라, 그리고 believe it, 믿어라, 그리고 act on it 이라고 이렇게 배웠는데, 행동하라라고 배웠는데 결국 그림을 한 장 달랑 그려놓고 그렸으니까 이제 땡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변하는 그렇죠. 것이 없을 거예요. 네. 그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먼저 그렸으면은 그것을 충분히 보고 네. 네, 근데 본다는 것은 참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한 사람을 본다는 건 그 사람을, 다니쌤을 예로 들어서 좀 당황하시지 네. 너무 마시고요. 그 인정하고 좋아한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결국 내 꿈지도를 본다라는 것은 내 꿈을 사랑한다, 아낀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 이제 두 번째, 믿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내가 그려놓은 그 꿈이 될 거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책들도 정말 많습니다. 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그렇죠. 10억을 번 사람들 같은 류의 책들이 많은데, 이것을 이 힘을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될까, 저도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고요. 네. 하지만 확실하게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확실한 자아상, 자신감, 자존감을 내포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 그 행동하라. 네, 그게 가장 중요한데, 저는 그 꿈지도를 보면서 매일 행동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좀 더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보고 믿고 행동하라. 내가 본다는 것은 내 스스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인정한다는 뜻이고, 또 그렇게 계속 보다 보면 믿게 된다는 거. 그래서 내 꿈에 대해서 스스로 신뢰하고 확신하게 된다는 거. 그럼 내가 신뢰하고 확신하게 된다고 하면 그 꿈이 단순히 그냥 꿈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겨지는 것 같아요. 결국 1년 뒤에 나는 내가 매일매일 행동한 것, 실천한 것들이 365일이 합쳐지면 미래의 내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 내가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행동한 것들이 1년 뒤에 또 2년 뒤에 나를 만들어지는 거죠. 결국 우리의 성인들은 예를 들어서 매일 독서 2시간씩 하면 좋습니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살도 빠지고 몸도 건강해집니다. 라는 걸 다 아는데 이걸 이제 행동으로 이끌어가니까 참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 드림보드, 이제 꿈 보드를 만들어 놓고 매일 이렇게 아침에 보고 나오면 막 가슴이 설레요. 그래서 아침에 오면 그 한 번 본 것 때문에 실천, 행동으로 더 많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저녁 때 들어서 또 보고. 그래서 꿈 지도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를 떠나서 내가 그린 것을 스스로 보고 믿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저절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 이런 선순환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님은 이제 1000일 동안의 이제 노력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죠? 1000일 동안의 그런 노력 동안 어떤 변화들이 있었어요? 네. 한 3년이라는 기간인데. 맞습니다. 네. 우선 그 3년이라는 시간이 제 앞에 물리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이 우선 참 감사한데요. 저는 그때 매일 아침에 눈을 자고 딱 일어나서 뜨면서 나는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 거야 라는 것을 매일, 그때 이제 옆에서 남편이 자고 있으니까 네. 마음속으로 아주 크게 외치면서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매일 아침 나는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 거야 라는 그 생각을 3년 시작 부분에 매일 그 생각을 하면서 눈을 떴고,
자기 개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긍정학원이라고 긍정학원. 표현하시기도 하던데 네. 저의 그때 긍정학원은 그게 자기계발서를 봐서 이거 하라니까 해야지가 아니었었고, 저는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담임쌤 옆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우울하고 앞이 캄캄했던 그래요? 그냥 애 둘 엄마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 내 인생이. 진짜 쳇바퀴의 한 가운데에서 그냥 매일 똑같이 살고 있구나. 근데 나는 사라졌구나. 네. 라는 그 자각이 아주 컸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는 살 수 없겠다는 그 정말 마음속 외침이 터져 나와서 나는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 거야 라는 그게 정말 저절로 열망이 터져 나왔던 시기였었어요. 그리고 네. 그 열망이 아침에 눈을 뜰 때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정말 잠들기 전까지 그 에너지로 그것을 저도 꾸준히 1000일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우선 1000일이라고 하면 2년 9개월 정도이고 그쵸. 아마 너무 앞으로 1000일 하면 너무 막막하실 너무 거예요. 길게 느껴지죠? 네. 예, 그 저도 처음에 내가 1000일간 변화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접근하진 않았었고 네. 우선 100일만 한번 100일만. 무언가 해보자. 그래서 그게 무언가를 저는 블로그에 100일간 글을 쓰는 것으로 한번 지정을 해보았습니다. 첫 100일을? 예, 첫 100일을요. 그래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제가 관심이 있었던 게 그 컬러리스트라고 하는 색채 자격증이 있어서 네. 그 컬러와 나라는 시리즈로 그 글을 썼었어요, 블로그에. 네. 다니쌤께서도 그 약간 에세이 글처럼 너무나 이제 마음을 정말 적셔주는 그런 글을 쓰시는 걸 보았는데 저도 그것과 좀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핑크색과 나, 네. 아니면 뭐 하늘색과 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영역부터 그렇군요.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첫 100일을 딱 이제 완성을 해보니 아 이게 100일간 뭘 했을 때의 느낌이구나. 그래요. 매일 했을 때 이런 정도의 성취감이 느껴지고 아 앞으로 100일부터 200일까지도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100일을 차곡차곡 쌓아왔는데 그 조금 놀라운 점은 네. 0일에서 100일까지는 굉장히 더디고 네. 힘들게 느껴지는데 일수가 늘어날수록 900일에서 1000일은 짧고 그 변화의 폭이 아주 크더라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그래요. 싶어요. 우리가 이제 그 스타트업에 보면 이제 J커브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회사들은 성장이 이렇게 선형적으로 잘 나가는 회사들도 선형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스타트업 잘 나가는 회사들을 보면 이제 J커브에서 천천히 성장하다가 그냥 어느 순간 그냥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 이제 인간도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 100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내가 무시하게 하는데 내가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언제 내 꿈을 이루지? 라고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임계점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 대표님이나 또 저의 얘기가 아니라 성공자들의 다 공통점이에요. 그런 임계점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적은 시간에 성장하는 그런 경험. 이것이 이제 한 번이 아니라 이제 여러 번 이제 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 대표님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을 이제 몇 번 했는데 그게 견뎌내는 거. 꾸준하게 하면서 성과가 당장 나오지 않더라도 꾸준하게 하다 보면 그런 J커브, 확 성장하는 이제 단계를 만나게 돼요.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그런 꾸준한 노력을 하다 보면 만나게 되는데 그 앞 단계에서 아쉽게도 많이들 포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